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김세영입니다. 활동의 계절이 오면서 많은 분들이 가고 싶었던 곳도 가고 운동도 시작하면서 활동량이 늘려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을 손에 넣고 나면 행복해야 하는데 곧잘 시들해져 버리는 걸 보면 참 이상하죠. 그래서 뭐든지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인데요. 무리함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적정한 선에서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노년의 행복을 위한 무릎 관절에 관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정형외과 전문의 한현민 원장님 모시고 무릎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서 무릎의 역할과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무릎의 역할과 구조는 어떤가요? 네, 무릎은 대퇴골의 아래쪽 끝부분과 종아리를 이루는 경골의 상부 끝, 그리고 슬개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슬개골은 대퇴골 아래쪽 끝부분을 감싸면서 약간 언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크고 튼튼한 인대가 대퇴골과 경골을 연결하고 있어서 슬관절 부위를 안정되게 지지해주고 또한 긴 대퇴 근육들이 무릎을 지지해줍니다. 대퇴골, 경골, 슬개골이 만나는 슬관절의 표면은 모두 연골로 덮여 있어서 뼈들이 서로 부딪히는 것을 방지해주고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무릎의 나머지 부분은 모두 얇고 부드러운 조직인 활액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활액막에는 윤활제 역할을 하는 특수 액체인 활액이 분비되어 무릎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정상적인 무릎 관절은 이상의 모든 요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질병이나 상해는 이러한 조화를 깨트리므로 통증과 근력 약화, 기능 장애 등이 초래됩니다. 무릎의 역할을 살펴보면 무릎 관절은 신체에서 가장 큰 관절이며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필수 기관입니다. 무릎의 역할은 뼈와 뼈, 즉 대퇴골과 경골이 만나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뼈 사이에는 무릎 연골이 있어서 관절 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충격을 흡수하며 움직일 때 생기는 마찰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무릎 관절은 제 생각보다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어떠한 문제들로 인해서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무릎의 통증,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무릎 주변의 골절과 같은 골 손상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겠지만 골 구조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반월상 연골판이나 십자인대, 측부인대, 연골, 주변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무릎 관절 주변의 골절이 발견되어 여기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연부 조직의 손상을 간과하거나 골절이 없으므로 특별한 연부 조직의 손상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성적인 무릎 통증과 기능 장애의 가장 흔한 원인은 관절염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외상성 관절염이 가장 흔한 유형들입니다. 네, 최근 과격한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부상을 당하는 분들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당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원장님, 십자인대 파열이란 무엇인가요? 무릎에는 4가지 인대가 무릎 앞과 뒤, 안쪽, 바깥쪽에서 관절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대의 생긴 형태가 십자 모양이어서 십자인대라고 부르는데요. 십자인대는 무릎 관절이 갑자기 꺾이거나 헛돌게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스포츠 활동은 특성상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고 멈추는 동작이 빈번하기 때문에 무릎이 꺾이거나 비틀리게 되면서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파열 증상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부상과 동시에 무릎에서 엄청난 통증이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점차 약해져 나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쳐 방치하게 될 경우 연골까지 영향을 미쳐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찢어진 인대를 제거하고 새로운 인대를 제거하는 인대 재건술이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십자인대보다 훨씬 강한 무릎 안쪽 힘줄을 이용 재건 수술에 활용하게 됩니다.
수술은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 2~30분 정도 시술하고 합병증이 거의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가급적 무리한 운동은 피하되 만약 스포츠 활동 시 부상을 입게 되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병원을 방문, 정밀 진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과격한 운동을 하시기 전에는 사전에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하셔서 무릎 관절의 부담을 최소화하셔야겠네요. 원장님, 이번에는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20대에서 40대 사이에서 흔하고 남자에서 2.5배에서 4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합니다. 운동 중 갑작스러운 회전력 등에 의한 충격으로 찢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퇴행성 파열은 외상의 병력이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손상된 부위가 점차 커지면서 부위가 붓고 통증도 커지게 되는데요. 심할 때의 증상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시큰거리고 다리에 힘이 없게 됩니다. 연골판 손상 후 치료는 파열의 정도, 위치 및 범위, 환자의 증상 정도, 특징 및 지속 기간, 이전 치료의 유무와 경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보존적 치료 및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연골판 부분 절제술 및 봉합술을 시술하게 됩니다. 네, 가끔 오래 걷거나 장시간 서 있던 날 집에 가면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통증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그러한 증상이 있다면 무릎 연골 연화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무릎을 옆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슬개골과 대퇴골이 만나는 검은 부위가 슬개 대퇴관절이고 하얀 뼈와 뼈 사이의 검은 부위가 관절 연골이 위치하는 부위입니다. 즉, 무릎 연골 연화증이란 슬개골이 대퇴골과 만나는 면에 있는 관절 연골이 비정상적으로 물러지는 질환입니다. 만성적인 무릎 통증의 주범이고요. 연골이 물러지면 작은 마찰에도 쉽게 닳게 되고, 연골이 닿은 부위는 무릎 주위에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무릎 앞부분에 강한 충격을 받았거나 골절, 탈구, 무릎 관절 사용이 너무 없었던 경우 등이 여러 가지 이유로 무릎 관절의 연골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찰로 인해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오게 됩니다. 특히 통증의 경우 무릎 앞부분이 통증이 심합니다. 여성에게서 흔하고 청장년층에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요.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퇴행성 관절염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 전문의를 통해 정확하게 진단받을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릎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무릎 관절 질환 그 종류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무릎 관절 질환 중에서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무래도 무릎 관절염이 아닐까 하는데요. 원장님, 무릎 관절염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관절염 중 가장 흔한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대개 50대 이후에 발생되며 가족력이 있습니다. 이 질환의 형태는 무릎 관절을 이루는 뼈들이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뼈들 사이에 쿠션이 없이 부딪히게 되어 통증과 뻣뻣한 증상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있는데요. 활액막이 두꺼워지고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로 인해 활액이 과다 분비되어 무릎 관절 공간을 꽉 채우게 됩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연골 손상을 일으켜 결국에는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통증과 뻣뻣한 증상을 유발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외상성 관절염이 있는데요. 심각한 무릎 관절 상처가 있는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무릎 관절 부위 골절이나 심각한 무릎 인대의 손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골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결국에는 통증과 무릎 기능 장애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흔히 비가 오면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아이고, 내일 비가 오려나 보다, 무릎이 아프다, 이런 말씀 자주 하시는데, 원장님, 날씨와 관절이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날씨와 무릎 관절염은 상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관절 통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뼈 안의 압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압이 다양한 변화에 따라 통증 정도가 심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 날씨가 좋은 미국 남서부에 사는 노인들을 보면 다른 지역보다 통증을 호소하는 빈도가 더 작다는 내용도 있고, 미국의 한 연구진은 기압의 변화와 통증의 변화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통계로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이 관절염은 여성분들에게서 더 많이 발병한다고 들었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네, 관절염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발병률이 두세 배가량 높습니다. 그 이유는 폐경 등의 영향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관절염이 10년 정도 먼저 시작되고 연골의 마모 속도가 남성보다 빠르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 어머니들 무릎을 구부리고 하는 가사활동, 예를 들면 쪼그려 앉아서 설거지를 한다거나 빨래를 하는 자세들이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대부분 노년 여성에게 대략 25% 정도 발생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여성의 3% 정도에서 발생합니다. 네, 관절염의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검사가 이루어져야겠죠. 관절염의 진단과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무릎 관절염의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임상 증상과 의사의 진찰 소견인데요. 환자분은 병원을 내원할 당시 무릎 관절 내측에 국소적인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때 의사가 진찰을 해보면 내측 부위에 국소적인 압통이 관찰되고 부종 소견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관찰될 때 단순 방사선 검사, 즉 엑스레이로 간편하게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할 수 있고요. 좀 더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MRI 검사를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을 조기 진단할 수 있습니다. MRI 검사는 보시다시피 관절 내 연골과 연골판 및 각종 인대의 모양이나 이상을 알 수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정상 MRI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연골의 결손이 있는 MRI 사진입니다. 대개 환자분들이 빠르게 통증만 없애려고 한다거나 비용적인 부담으로 정밀 검사를 하지 않고 치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이 없기 때문에 통증 치료만 하게 되며 그에 따라 계속 아프다거나 통증이 재발한다거나 장기간의 투약으로 위장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요. 수차례의 관절내 주사로 관절내 감염 등도 발생할 수 있어 경제적, 개인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즉, 정확한 진단과 치료만이 환자분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진단과 검사를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판명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관절염 초기에는 운동요법, 약물요법, 주사요법 등의 비수술적 치료로 관절염의 진행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중기 이상의 진행된 관절염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수술적 치료에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세척술, 연골 이식술 등이 있고 휜 다리를 교정해주는 교정절골술,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인공관절 치환술 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원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치료 방법에는 약물요법과 주사요법, 그리고 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약물요법에 주로 사용하는 약물은 소염 진통제인데요. 소염 진통제는 관절의 국소적인 염증 및 통증을 완화시킴으로써 증상을 많이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소염 진통제는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고 특별한 부작용이 없으며 관절염의 진행을 늦출 수 있어서 관절염 치료의 중요한 치료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사요법으로는 흔히들 뼈 주사를 떠올리시는데요. 뼈 주사라고 말하는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요법은 마약 성분과 함께 강력한 소염 진통 효과를 가진 주사제입니다. 관절염은 대부분 염증 및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스테로이드 주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투여 시 감염이나 골괴사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에는 인공관절 수술 외에도 관절 내시경 수술, 교정절골술, 자가연골 배양 이식술, 연골 성형술 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술적 치료 방법 중 무릎 관절염 초기에 자신의 연골을 이용해서 손상된 연골을 재생하는 연골 재생술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연골 재생술이란 무엇인가요? 네, 먼저 자가골 연골 이식술이 있는데요. 체중발을 받지 않는 부위 연골편을 채취해 4제곱센티미터 이하의 손상된 연골 부위에 이식함으로써 관절을 복원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가연골 세포 배양 이식술이 있는데요. 관절 내시경으로 자신의 무릎에서 연골을 채취하여 6주간 연골 세포를 배양한 뒤 다시 손상 부위에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네, 요즘에는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술이 가능하고 또 통증도 적어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관절 내시경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관절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은 무릎이나 어깨 등의 통증 부위에 약 4mm 정도의 작은 구멍을 뚫어 초소형 카메라와 레이저 수술 도구가 장착된 가능관을 삽입하여 환자의 병변 부위를 정확히 보면서 진단 및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초소형 카메라에서 전송되는 관절 내의 상태를 모니터를 통하여 크게 확인할 수 있어 정확도가 높고 절개 부위가 작아 치료 후 회복 속도가 빠른 장점을 보입니다. 또한 수술 소요 시간이 20에서 30분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이고 입원 기간도 짧아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줄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초기 관절염 환자의 관절 내시경 사진으로 사진을 보시면 관절 연골이 헤어져 있으며 실처럼 풀려 있고 매끈하지 않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사진인데요. 관절의 연골이 정상의 연골에 비해 연골이 일부 소실되어 뼈가 녹아 수술을 요하게 됩니다. 네, 관절 내시경 수술은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효과적인 시술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휜 다리 때문에 고심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다리가 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다리가 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한데요. 서양인들보다는 동양인에게 또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특히 이런 휜 다리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공동 관절의 변형 등 종아리, 발 등의 변형에 의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성들의 경우 잦은 하이힐과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 출산 후의 골반 틀림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다리를 자주 꼬고 또 하이힐도 즐겨 신는 편이거든요. 앞으로는 주위에서 O자형 다리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휜 다리를 바로잡는 교정절골술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교정절골술은 어떤 수술인가요? 보통 교정절곤술은 흔히 휜다리 교정술이라고도 하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다리가 휘어진 O자형 다리 환자들에게 절골술을 통하여 휜다리를 바르게 교정하여 관절염이 있는 무릎 관절의 안쪽에 집중되어 있는 체중을 바깥쪽으로 이동시켜서 통증을 감소시키는 수술입니다. 내반슬, 즉 O자형 다리 정도가 심하고 무릎 관절의 통증을 느끼는 젊은 휜다리 환자의 교정을 위해서도 시술할 수 있는 수술법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다리가 O자로 되어 있으며 체중이 안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를 방치할 시 통증이 있을 뿐 아니라 관절염이 빨리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은 아랫다리 상부에서 교정절골술 시술 후 사진으로 다리가 일자로 교정되어 통증도 줄고 관절염의 진행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무릎 관절의 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더 이상 수술로도 관절을 복구하기 힘든 경우에는 인공관절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인공관절술이란 무엇인가요? 흔히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은 관절염으로 관절의 파괴가 심하여 다른 치료가 불가능할 때 하는 수술로서 달아있는 뼈나 연골을 제거하고 특수 금속과 폴리 재질을 넣게 되는 수술로 최근 보편적으로 흔히 행해지는 수술입니다. 먼저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분 인공관절 수술이란 관절의 한쪽 부분만 달아있을 경우 그 부분만 인공관절로 바꾸는 방법인데요. 이 수술의 장점으로는 피부 절개가 7에서 9cm 정도로 적고요. 연부 조직의 손상이 적습니다. 그리고 수술 결과가 좋으며 증상이 있는 부분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수술 시간이 짧으며 수술 후 조기 회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인공 무릎관절 부분 치환술 수술 전 후 사진인데요. 관절 내시경 사진상에서 내측 연골이 심하게 파괴되고 뼈가 노출되어 안쪽만 무릎관절 부분 치환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부분 치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 치환술을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네, 부분 치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절 전체를 바꾸는, 즉 인공관절 전 치환술을 실시하게 됩니다. 인공관절 전 치환술이란 퇴행성 관절염이 말기에 이르면 통증이 너무 심해지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무릎 관절 안쪽에 관절염으로 인해 뼈가 닳아있고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어 지속적인 통증과 관절이 붓고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인공관절 전치환수를 하게 되는데요. 오른쪽은 관절염이 더 진행되어 뼈가 심하게 소실되어 있으며 수술 시에 다른 금속 보강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 그 결과 및 재활 치료가 다소 힘든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를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 시 정밀 시술을 위한 첨단 기기도 개발됐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장비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은 내비게이션 센서를 뼈에 부착해 적외선을 통해 컴퓨터에 입력된 환자 자료를 이용해 뼈의 두께, 위치, 인공관절의 각도와 간격 등의 영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오차는 최대 정렬 1도 미만, 위치 1mm에 불과하므로 골격의 축이 거의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육안으로 진행하는 수술보다 그 결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아울러 정확한 시술로 인해서 인공관절의 마모율도 적어져서 인공관절의 사용 기간이 훨씬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공관절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관절이 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나 기간이 지나면 일상생활이 가능한가요? 대개 입원 기간은 3주 내외고 개인차가 있지만 수술 후 수일 내로 디디고 서서 화장실을 가실 수 있으며 수술 후 2, 3일 뒤에는 물리치료를 시작하는데요. 환자 본인의 의지에 따라 대개 2주 정도가 되면 봉합살을 제거하고 보행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인공관절 치환술은 생각보다 회복 기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술에 대한 걱정을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원장님, 아무래도 인공관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거나 많이 사용하면 수명이 다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깁니다. 인공관절의 수명은 어느 정도인가요? 인공관절의 수명은 보통 10년에서 15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나이에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면 재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인공관절 수술은 관절염 말기에 실시되며 비교적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 거의 평생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공관절의 수명이 10에서 15년으로 알려져 있지만 수술 후 재활 운동 등을 비롯한 인공관절 관리를 꾸준히 잘 해준다면 인공관절의 수명은 20년 이상도 별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릎 관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원장님, 일상생활에서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방법들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관절염은 치료만큼이나 예방이 중요한 질환입니다. 무릎이 좋지 못할 때에는 계단 오르기나 등산 같은 운동은 삼가는 것이 좋으며 오래 서 있지 마시고 업무상 등으로 피치 못한 상황엔 1시간 단위로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무릎의 피로를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으로 수영, 평지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릎 관절에 좋은 음식으로 섬유질도 많고 엽산과 비타민C도 풍부하여 관절에도 좋은 바나나나 피망, 치주, 콩류 식품들도 관절염에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장님의 무릎에 대한 자세한 얘기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무릎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무릎이 아프셔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셔서 증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최근에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관절염 치료법이 다양화되었을 뿐 아니라 관절염 말기라 하더라도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 통증 감소는 물론 일상생활의 삶의 질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치료와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병원 방문을 꺼려하지 마시고 전문 병원을 방문하셔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치료받으셔서 튼튼하고 건강한 무릎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한현민 원장님 모시고 무릎 관절에 관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원장님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에는 정답과 오답이 공존합니다. 정답을 찾지 마시길, 정답을 만들어 가시길. 박웅현의 8단어에 나오는 문구 중 일부인데요. 살아가면서 한 번쯤 부딪혔을 삶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렵게 정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정답을 찾아 나가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